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오늘 정경련을 포함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이 식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시문까지 꺼내 들면서 조감도를 보여주며 이 청사진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졸속 처리다, 과도한 비용 청구다라는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추가로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490여 원이 제일 정확하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분야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신 시스템도 바로 가동해 쓸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뤄질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당선인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게 오히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재계와 회동을 가졌죠. 네, 연일 이 식사회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재계와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탈바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도 오전에 진행됐죠. 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로 하는 전체 회의 2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 분과를 통해서 이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양식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앞으로 전체 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개최됩니다. 특히 업무 보고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산업부의 업무 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가부,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통상기능 조정 이슈를 안고 있는 산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져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야 어떻게 잡힐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합니다.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동시에 앞서 윤 당선인이 당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날짜를 살펴봐도 이미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주석이 만나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오래 끌어봤자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오늘 이뤄지는 데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실무 협상이 잘 가동돼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